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백제보 옆 왕진나루터 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가을 풍경을 돋보여주는 왕진나루터 주변의 식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느릅나무 옆에 서 있습니다. 이 느릅나무는 참느릅나무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원 줄기에서 새로운 줄기는 약간 지그재그로 뻗으면서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누렇게 보이는 것은 참느릅나무의 열매인데요. 이 느릅나무 열매를 보시면 좌우에 타원형의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열매는 새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특히 미라불이나 콩새 같은 애들은 이것을 즐겨 먹어서 가을이 되면 이 열매를 먹기 위해서 많이 모여들기도 합니다. 특히 이 느릅나무는 구황식물로서 역할을 많이 하였는데요. 조선 명종 때 지어진 책을 보면 기근에 대비해서 백성들이 꼭 비축해야 될 물건 중에 하나로 이 느릅나무 수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느릅나무 수필을 찢다 보면은 점액질의 전분이 나오는데요. 이 점액질의 전분을 식용 또는 약용으로 하였으며 접착제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이 느릅나무의 이름은 그래서 늘어지는 액체가 점액에 늘어지는 성분을 나타나기 위해서 지어진 이름이 느릅나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참느릅나무랑 느릅나무를 일반인들은 따로 구분해서 부르지 않고 느릅나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느릅나무의 군락을 다른 곳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물 정도로 커다란 군락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 왕진나루터의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참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나무라고 흔히 말하는 것들이 실은 굴참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상수리나무 6가지를 그냥 통틀어서 참나무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 나무는 상수리나무입니다. 상수리나무의 특징은 이렇게 잎이 길쭉하고 잎 갓에 날카로운 가시가 달려 있습니다. 다른 참나무랑 다르게 상수리나무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는 임진왜란 때 선조임금이 피난길에 백성들이 해준 도토리묵을 먹고 그 수라상에 자주 올렸다고 해서 왕의 밥상에 오른 음식이라고 해서 상수리라고 하고요. 상수리는 다른 도토리에 비해서 크고 이렇게 모양이 둥그럽습니다. 둥굽니다. 또 이 뒤를 보면 깍정이 혹은 각두라고 하는 나무 비닐로 덮인 털모자를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덮여 있는데요. 이 참나무의 도토리는 구황식물로서 아주 사람들에게 유용하기도 하지만 동물에게도 겨울을 나는데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식량입니다. 멧돼지라든지 어치, 다람쥐, 청설모 등이 겨울을 나는데 꼭 없어서는 안 돼 있어야 하는 열매고요. 어치 같은 경우에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 도토리가 약 3,000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겨울을 나는 동물들을 위해서 도토리를 양보해 주시는 건 어떤지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나무는 버드나무인데요. 우리나라 전국 어디서나 잘 자라는 나무로 주로 하천면에 많이 자라고 있고 또 수질을 정화하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 마을 주변의 샘터에 이 버드나무들을 많이 심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과거에 일화를 보면 무과시험에 응시하는 도중에 말에서 떨어졌을 때 이 버드나무 가지로 부러진 다리를 묶었다는 얘기는 유명하고요. 버드나무는 약효가 뛰어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스피린도 사실은 이 버드나무에서 추출한 그 성분으로 이루어진 약이고요. 이 뒤로 보이는 나무는 같은 버드나무지만 약간 틀립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나무는 왕버들나무라고 하는데요. 이 왕버들은 이파리가 버드나무의 날씬한 거에 비해서 약간 타원형에 가까운 넓은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버드나무나 왕버들나무는 생태계에서 특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수질 정화뿐만 아니라 나방류들이 여기에 많이 산란을 해서 그 애벌레들이 봄철에 많은 새들의 좋은 먹이원이 되고 있습니다. 버드나무는 옛날에 어렸을 때 봄이 되면 물이 오른 이 줄기 가지를 잘라서 피를 만들어 불던 그런 추억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 버드나무 군락지에서 밤이면 반짝거리는 그 불빛이 나면 도깨비 불이라고 해서 굉장히 무서워했는데요. 사실은 오래된 버드나무가 죽으면 그 버드나무에 있던 인의 성분이 밤이 되면 발광을 해서 빛이 났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도깨비 불이라고 무서워해서 접근을 잘 안 했었습니다. 이 억새밭 사이에 지금 이렇게 노랗게 이쁜 꽃이 피어 있는데요. 이 노랗게 핀 이 식물은 양미역치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귀한 식물로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을 잃으면서 왕성하게 번식을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꽃은 되게 아름답지만 이 보시는 것처럼 왕성하게 자기들만 이렇게 모여서 번식을 하기 때문에 좀 법적으로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있어서 관리를 하는 종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꽃은 미국 쑥부쟁이라고 하는 꽃인데요. 보통 쑥부쟁이라고 하면 연한 보랏빛 꽃잎을 달고 있는데 얘네들 보면 지금은 하얀 꽃잎을 달고 있습니다. 쑥부쟁이보다는 오히려 대망초에 더 가까운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 나무의 밑부분을 보시면 나무 줄기처럼 딱딱하게 목질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얘네들이 이렇게 줄을 져서 쭉 세력을 넓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번식해서 다른 종들의 서식을 위협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생태계 교란 생물종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식물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풀은 단풍잎 돼지풀입니다. 단풍잎 돼지풀 역시 환경부에서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 식물인데요. 이 이파리를 자세히 보시면 단풍잎처럼 3가닥 내지 5가닥으로 벌어져 있어서 단풍잎 돼지풀이라고 부르게 되었고요. 이 생물들의 특징이 보통 집단 군락을 이루어서 번식을 해가지고 다른 생물종들이 서식할 수 없게 만들어주는데, 이상하게도 이 백제보 주위에서는 단풍잎 돼지풀이나 가시박 등의 환경부 생태계 교란종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백제보 주변에 가을을 가을답게 꾸며주는 식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강변길을 따라 흐드러지는 억새숲길을 걸어보는 것은 어떠신지요?